자, 전시장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시장 구성은 1층에 이렇게 쭉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이제 전시와 저 뒤에 보면은 빛고울 명수전 프랭카드가 이렇게 크게 걸려 있죠.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전시 작품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2층 전시장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1층의 작품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시간 더 내드릴게요. 네, 그거 한 30만 원 우리가 놀랬는데 이게 이창길 씨가 안녕하세요. 여기 전시회를 주도하신 우리 광주의 윤재풍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빛고울 명수전의 연출을 맡고 기획을 했던 윤재풍이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이제 3회째입니다. 근데 3회째, 매년 1회, 2회, 3회째를 거쳐오면서 한국 분재 그 수영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일본하고 좀 차별화되고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의 분재를 하고 싶어서 회원들이 많은 고심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컨셉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전시 방식이 아니고 그 입체적인 전시. 그러니까 뭐 나무 격이 좋으면 굳이 뒷백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전시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광주나무가 그만큼 격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출 방식을 주도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와서 보고 참 많은 전시회를 국내외 많이 다녀봤지만 그 많은 전시회 본 것 중에 손꼽히는 전시회라고 할 만한데, 오늘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참 이 광주 지부 회원들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정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들을 그만큼 오래 소장하고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 작가들이 지금 3분 계시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을 같이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시 그 작품에 대한 수영 연구, 그래서 나무하고 교류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서 이제 회원들이 많이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만큼 격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이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그 열정과 그걸 지켜내는 그 끈기,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그러죠. 이제 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제 프로 작가들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라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재에 입문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일본 분들의 그 역사성이거든요. 세월. 제가 이제 20대 입문을 해서 지금 이제 40년 세월을 분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20대 때 일본 분재를 어떻게 흉내를 보고 따라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해보니까 세월이더라고요. 나무를 이만큼 가꾸는 게. 근데 그거는 어떤 취미인이 됐든 프로 작가가 됐든 오랜 세월을 본인이 지키면서 나무하고 교감하면서 발전을 시켜야만이 가능하지. 그 순간 빨리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그 일본처럼 분재가 역사성을 예. 갖지 못하면 예. 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항상 생각하기는 이건 좀 제 소견이고 유튜브로 보는 방송 시민들이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국 분재는 10년짜리 분재다. 예. 모든 나무를 10년 안에 완성을 시켜서 예. 예. 그걸로 끝을 맺고 판매를 해버리니까 예. 우리나라가 역사성이 없고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발전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남도 프로 작가들만이라도 그런 나무를 지켜서 시민들이 보고 그 세월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을 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예, 아,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만큼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참 이 광주시 지부 회원들께 참 존경의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좋은 전시회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떤 광주광역시 지부가 어떤 이런 꾸준히 유지돼서 이렇게 좋은 전시회 우리 분재인들께 좀 선사해 주셨다면 예. 네, 예, 선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예.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그 지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매년 더 좋은 예. 또 연출도 예.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꾸 해보니까 예. 자꾸 욕심도 생기고 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회원님들이 다 따라줘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전시회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너무 그 연출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전시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앞으로도 2년마다 열립니다. 네. 예,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이 빛고울 명수전 구경하십시오. 이 빛고울 명수전은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분명히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한국 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에 맞는 분재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예. 쭉 촬영을 회장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일본 분재하고는 극명히 좀 다른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재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보고자 하신 분들은 꼭 오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광주는 빛고울이죠. 빛고울 명수전. 부제목이 시면으로의 여정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러한 전시회장이니까 한번 끝까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한국분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 주최입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작품은 윷놀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요즘에는 제주 윷놀이를 많이 보시죠. 근데 제주 윷놀이는 잎이 크고 가지가 굵게 뻗기 때문에 약간 투박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자연에서 채취된 토종 윷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훨씬 자연스럽게 아주 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의 모습이죠. 자, 나무의 모습에 어울리게 돌에다가 심어서 연출을 잘 해놨습니다. 석피석이죠. 석피석에 심었고 이 전시를 위해서 해놓은 이 지판도 굉장히 아주 고태감 나는 고목을 잘라서 이렇게 지판을 만들었는데 지판도 이 나무의 작품성을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무는 멀꿀나무네요. 이거는 주로 남부 수종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많이 있는데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멀꿀입니다. 멀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거는 상록수인데 남부 수종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서 이 중부 지방에서는 조금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거는 감. 네, 감인데 산감 종류인데 감이 아주 작고 예쁘네요. 그리고 감 모양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나무를 키울 때는 화분에서 키울 때 가지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달아 놓으면은 좀 안 좋습니다. 나무가 열매에 세력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가지가 마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 꼭 명심을 해서 나무를 키워야 되고요. 자, 이거는 소나무 곰솔입니다. 곰솔. 가지 구성이 아주 자연스럽죠. 나무 줄기의 고태감은 조금 덜 나지만 가지 구성이 아주 좋아요. 이건 소사나무. 뭔가 좀 거친 느낌이 나죠. 근데 굉장히 줄기 구성이 힘이 있죠. 근데 뭐 어떤 그 야생의 힘은 느껴지는데 조금 섬세함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약간 상반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무가 지금 장가지까지 굉장히 힘있게 갔기 때문에 너무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조금 이 힘을 죽여줄 수만 있다면은 이 나무가 앞으로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보면은 이건 느릅나무인데 제주도 황피 느릅이네요. 근데 이 황피 성질이 요 아주 밑에 일부분만 나와서 약간 원줄기와는 좀 다른 이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의 나무의 모습은 참 잘 가꿨죠. 자, 이거는 흔하지 않은 나무네요. 은목서입니다. 은목서인데 잎이 반점이 많이 들어가는 무늬종이네요. 귀한 나무입니다. 여기 꽃이 좀 펴 있습니다. 이 꽃이 펴 있기 때문에 지금 은목서 향이 은은하게 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수종의 나무. 자, 이거는 나무가 야생의 보리똥나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토종 산에 가면 많이 있는 보리수인데, 이거는 이제 겨울에 꽃이 피는 일반 보리수하고는 다른 겨울에 꽃이 피는 우리나라 야생에 있는 보리똥나무입니다. 야생에서 참 오랜 시간 자란 나무의 모습이네요. 이 줄기가 다 갈라진 저 모습에서도 나무가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꽃을 피우고 산다는 게 이게 분재로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야생에 저 나무가 그냥 있었다면 아마 벌써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소나무는 재배목 같은데 곰솔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엉켜 갖고 나무가 주리 병태를 하고 있습니다. 칠간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렸을 때 나무를 붙여 심어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키워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나무가 간의 구성이 아주 좋죠. 자, 여기 이 나무는 정말 환상적인 나무 한 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본 떼죽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떼죽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섬세하게 키운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거는 광주의 강성학님의 작품인데,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근장부터 해서 줄기가 참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가지도 참 잘 받았죠. 가지의 구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회에 출품하는 이 작가의 열정, 이 정열, 너무 참 존경할 만하죠. 정말로 이런 작품을 만드는 분들은 분재 예술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이 작가님을 만나면 한번 직접 만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이 나무는 신안에서 개최됐던 대한민국 분재대전에도 출품됐던 나무인데, 이 나무가 신안에서는 야외에서 전시됐었죠. 근데 실외에 전시됐을 때와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전시됐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전시회를 보면은 이 전체 분재 다이부터 화대와 나무를 진열해 놓은 이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실내 전시에서는 이렇게 나무에 시선이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훨씬 돋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내 전시회의 장점이죠. 화대도 아주 육중하게 튼튼한 아주 무게감 있는 화대를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놨네요. 참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중품 사이즈의 작은 중품이죠. 아그베나무. 이렇게 황실입니다. 노란 열매가 달리니까 또 빨간 열매와 다르게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자, 이것도 아그베나무입니다. 우리가 심산해당이라고 하는 아그베나무. 이 야생의 나무를 갖다가 분재화했는데, 가지 구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나무의 분재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뭔가 정돈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정돈이 덜 된 느낌 때문에 나무가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무가 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기풍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분재의 모습, 약간 일본 스타일의 분재 모습이었다면은 이러한 나무의 모습은 굉장히 한국적으로 자연미를 훨씬 더 표현을 잘 표현한 그러한 한국적 스타일의 새로운 분재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 지부의 회원분들이 이러한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색다른 수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무를 만든 작가분은 역시 이것도 강성학님의 작품이네요. 이 강성학님은 정말 분재계의 보배 같은 작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느릅나무 대작이고요. 자, 이거는 일본 철쭉입니다. 사츠키라고 하는 일본 철쭉. 자, 보통은 이 사츠키 일본 철쭉은 꽃을 감상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꽃눈을 많이 달기 위해서 가지를 굉장히 빽빽하게 구성을 하죠. 하지만 이 나무도 이렇게 분재의 가지치기 기본기처럼 이렇게 속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바람길을 만들어 갖고 이러한 단을 구성해 주고 공간 연출을 잘 해주면은 꽃 폈을 때보다 이 나무 자체만으로 이 수영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외철쭉을 키울 때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나무도 이 나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도 심산해당 아급의 나무입니다. 나무의 세력을 위해서 지금 열매는 일부러 안 달고 다 띄었습니다. 근데 이 가지의 구성들이 지금까지의 모습, 우리가 접한 나무 분재의 모습과는 다르죠. 근데 굉장히 마음이 끌립니다. 일단은 느낌이 나쁘질 않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나무도 잘 보고 배워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역동감을 살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야생에서 아주 거친 나무를 표현하는 모습, 멋집니다. 이거는 팥배나무 같으네요. 팥배나무입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네요. 근데 참 자연스럽죠? 광주 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 띄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재에서 꽤 유명한 뭐 전호일 선생님이나 뭐 윤재풍 원장님, 이런 강성학 작가 같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무가 다 자연스럽습니다. 아유, 모가나무 대작입니다. 우람하죠. 이제 이 잔가지들 굉장히 힘있게 잘 받아놨는데, 이 나무도 저 힘을 이제 얼마만큼 빼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자, 곰솔 해송입니다. 가지 구성이 잘 돼 있죠. 이거는 가지 구성도 좋은데 화분도 참 귀한 화분을 잘 선택을 해서 심은 것 같아요. 조금 큰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나무의 그 형태가 갖고 있는 힘과 화분의 모양이 갖고 있는 그 힘, 화분과 나무의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소사나무인데 아직 그렇게 섬세한 잔가지 구성은 아직 안 됐지만 몸통의 그 점새성이라고 하죠. 굵기가 점점 줄기가 가늘어지는 이 점새성이 아주 잘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이런 나무는 아주 장래성이 좋죠. 자, 이 나무도 해송인데 현무원 제주도 돌에 심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닷바람을 잘 맞고 자란 그 해송의 모습과 그 바닷가에 있는 돌과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죠? 야생의 모습이 아주 잘 살아나는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연출입니다. 이 나무도 참 놀라운 나무입니다.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 이 앵두나무가 이렇게 고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왜냐면은 앵두나무는 앵두 열리고 나면은 얼년 지나면 속가지들이 다 마르거든요. 근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잘 만들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앵두나무는 봄에 꽃필 때 너무 예쁘죠. 왜냐면 봄에 이 꽃 폈을 때가 참 기대되는 나무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더욱더 고태감이 잘 살아나는 아주 뛰어난 나무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소사나무, 저런 형태를 뭐라고 그랬죠? 근연이라고 그랬죠? 소사나무 근연입니다. 바닥으로 기어간 줄기가 아주 변화가 많아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뽑아 올린 줄기 하나하나가 고태감도 나고 줄기 굴곡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직 나무를 배양을 하기 위해서 굵혔던 그런 흔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무는 시간이 지나야 더 이제 그 예술적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기본기가 너무 훌륭합니다. 앞으로 참 좋아질 나무로 보입니다. 자, 이 나무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멋지네요. 제가 지난번 울산 그 취미인 때 방송에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잡목의 가지 구성을 이렇게 자연형으로 하는 게 보기가 훨씬 좋다, 이런 자연형으로 구성하는 거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광주 지부 작품들도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무는 콩배나무입니다. 콩배나무인데 이렇게 야생의 나무가 이렇게 고태감을 갖고 고태감 나는 줄기와 가지 구성 완벽합니다. 멋지죠? 자, 이제 1층 작품 다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 계단에 있는 나무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주목입니다. 줄기에서 세월의 무게감이 잘 느껴지는 주목나무. 자, 그리고 이쪽에 소나무인데 참 돌하고 나무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직은 좀 장가지 형성도 덜 됐고 앞으로 더 배양을 해야 되지만 이 돌이 갖고 있는 고태감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나무의 모습과 돌이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자, 이쪽은 애기감나무입니다. 노아시죠. 노아시인데도 아주 자연형으로 열매가 탐스럽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과나무.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모과나무입니다. 이 모과나무도 뭔가 가지의 구성이 좀 색다르죠.
저도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느낌은 나쁘지 않다는 거. 굉장히 뭔가 이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를 개척하는 그러한 모양의 모가나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런 스타일의 나무가 여러분들 마음에 얼만큼 와닿는지. 저는 일단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2층 전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전시장 모습을 보면은 한눈에 봐도 뭔가 좀 분위기 있고 전시장에 갖고 있는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작품을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뽕나무입니다. 90봉인데 뽕나무가 굉장히 강성이죠. 나무가 1년 성장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강성인 나무인데 이게 야생에서 채취된 뽕나무네요. 근데 가지 형성을 너무 완벽하게 해놨죠. 그리고 가지 구성된 모습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 자연형 분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의 그 전체 자세를 보면은 참 안정적이죠. 그러면서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자세가 안정적으로 갖춰졌는데 또 나름대로의 그 가지와 가지 사이의 공간감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적당한 사리와 줄기에 굵고 그리고 이렇게 풍상을 겪은 듯한 이렇게 가지의 비틀림, 모든 분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적 가치와 자연의 그 고목의 모습을 다 갖춘 나무입니다. 여기는 소사 두전과 사과나무,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는 오토메 같습니다. 소사나무인데 주리평이죠. 주리평인데 아직은 이 나무는 조금 고태감이라든지 가지의 구성이 아직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기본기를 너무 잘 갖추고 있죠. 이런 나무들은 근장부터 칠간으로 이루어진 줄기의 구성, 그리고 줄기의 위치, 그리고 가지 구성들이 아주 좋아요. 장래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자, 이 나무도 약간 주립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가 나눠졌지만 주립이라고 할 수 있죠. 줄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뭔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물론 장가지는 좀 더 형성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데 기본기가 완벽합니다. 모가나무입니다. 모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근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팔방으로 뻗어 있는 나무 뿌리가 대단하죠. 힘있게 뻗어 있고 줄기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배치가 일단은 잘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좀 이 섬세한 장가지 구성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래에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은 참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모과나무와 백화등, 마삭줄, 그리고 치자로 이루어진 전시 세트입니다. 받침대가 너무 좋아요. 현의 마삭줄인데 아주 고태감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소나무고요. 그 옆에 이끼가 있고 가운데 돌배가 있고 오른쪽에는 좀작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눈에 띄시나요? 저 소나무 밑에 있는 그 지판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 열매 달리는 좀작살,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 잘 간수한 것도 대단히 관리를 잘 한 거고, 돌배나무도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관리를 잘 했고요. 이런 이끼도 있고, 소나무도 이렇게 직간, 쌍간 직간형으로 참 재밌게 연출을 했지만, 이거는 뭐니 해도 이 지판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를 옆면을 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꼭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바다 고도에 있는 섬과 같은 형상인데, 저거를 안 부러뜨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운반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정성인 것 같아요. 자, 이 전시장은 딱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사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나무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 향나무는 향나무 보는 대로, 저기에 보이는 아그베 나무는 이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소사나무 현애를 놨는데, 자, 한번 이 작품 감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가 야생에서 얼마 많은 세월을 풍파에 시달렸으면 이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도 이 속살이 썩지를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지 참 대단한 거죠. 이 줄기와 가지가 갖고 있는 이 힘들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위해서 저 나무를 받치고 있는 이 화대의 모습 또한 대단합니다. 화대도 참 잘 구했네요. 이게 야생에 있는 동백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만든 화대라고 하네요. 이렇게 뿌리 모양으로 올라온 걸 이제 근탁이라고 하죠. 참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열매 열리는 나무 3종 세트네요.
제일 오른쪽에는 노란 사과, 가운데는 아그베, 왼쪽에도 아그베인데 가운데는 이제 큰 메주나무 계통에 해당이고 왼쪽은 열매가 좀 작은 나무입니다. 이 열매가 가을의 정취를 아주 물씬 풍겨줍니다. 아그베가 야생의 나무였는데 위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 나무를 보면은 줄기가 반듯하죠. 근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여성 스타일의 나무라 저런 직관형이 잘 안 어울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나무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자연미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미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봐줄만 한 거고, 아마 이 작가가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옆에서 가지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곡간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쌍간의 나무를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 뒤에 불빛처럼 아주 반짝이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한쪽으로만 쭉 흐른 치류형 소나무예요. 근데 이 작가는 가지를 반대쪽으로 다 구성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뭔가 자연의 이치와는 어긋나는 그런 언밸런스한 나무 같아 보이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나무가 어떤 자연에서 큰 기후적 변화가 일어나는 풍파도 겪은 나무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줄기가 자랄 때는 오른쪽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으로 쭉 가지가 다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뭔가 큰 기후 변화를 맞아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죠. 왼쪽에서 부는데 그거에 맞춰서 가지들이 다시 구성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거꾸로 자라는, 그러한 큰 대자연의 변화를 다 꿋꿋이 이겨낸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건 느릅나무인데 돌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돌을 꼭 껴안고 있는 느릅나무. 근데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여기도 소사나무, 자연형 소사나무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그러한 나무인데 느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철쭉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가지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바람길을 만들어 줬다는 거. 자, 여기는 소사나무와 모가, 아마 여기 신입 회원들인 것 같아요. 신입 회원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지만 기본은 잘 갖춰서 지금 첫 발을 디디는 것 같습니다. 등나무고요. 여기도 소사나무와 이거는 물풀의 나무네요. 물풀의 나무인데 재밌습니다. 여기는 소품인데 소품이 특이한 세트죠. 하여튼 재밌어요. 뭐 어떤 딱 정해진 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틀에다가 분재는 갖다 이렇게 얹어만 놓으면은 그 자체로 저런 선반이 그냥 진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또 한 분의 작품. 요 모가나무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진 나무네요. 뭔가 장래성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팽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쪽에 그 남도 쪽에서는 풍나무라고 하는, 팽나무하고 약간 성질이 다른 뭐 비슷한 사촌지간인데 이렇게 풍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풍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뿌리가 혹이 생깁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생기는 건데 그 풍나무를 도라고 붙여놨네요. 재밌죠? 참 자연스러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팽나무, 혹이 만들어진 혹팽나무를 이렇게 돌에 붙여서 아주 특이한 연출을 해놨습니다. 자, 소사나무, 그냥 흔한 나무 같은데도 재밌게 만들어놨죠. 연출력입니다. 연출력. 자, 주목입니다만 또 그냥 재밌죠. 있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려놨는데 나쁘지 않네요. 근장만 보면 이쪽이 보기가 좋지만 전체 줄기의 흐름과 나무의 분위기상 이쪽으로 정면을 좀 돌린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전체적인 한번 구성된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를 보면은 이것도 팽나무를 돌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건 희열이 줄입인데 여러 줄기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죠? 자, 소나무 현에 여기도 팽나무, 여기도 팽나무. 어떻습니까? 이 선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배경지에 이렇게 선이 쫙 그려져 있는 그 장가지의 모습이 참 자연스럽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엽지? 자, 배나무, 돌배나무와 요거는 미니 진궁입니다. 미니 회임나무. 자, 이쪽도 한번 진열된 세팅 모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멋있죠. 저 뒤에 그림까지 어울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마삭줄 세트네요. 여기 다 마삭줄 세트고 등나무입니다. 자, 이 그림 어느 오래된 절에 있는 홍매 사진이네요. 자, 여기는 소나무 무늬목입니다. 소나무 무늬목인데 줄기 흐름이 재밌죠. 그리고 가지 구성도 보면은 왼쪽의 가지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사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리로 연출을 해 놓으니까 나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왼쪽에서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쓰러질 듯 같은데도 이 단단한 뿌리가 버티고 있는, 참 연출 잘 돼 있는 그런 소나무예요. 소나무 무늬목 좋습니다. 참 이런 나무 보면 재밌죠? 이건 소사나무인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바닷가에서 자라고 있는 소사나무, 숲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또 아주 그림 같은 소사나무. 예. 이런 나무들은 뭐 굳이 이걸 주립이라고 해야 될지 근연이라고 해야 될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 예, 한 폭의 그림이죠. 예, 멋지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모가나무. 아, 여기 김재열 공우님의 작품이네요. 또 소사나무, 약간 주립과 근연의 중간 형태. 자연스럽습니다. 자, 저 뒤 그림까지 어울려지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여기도 일본 철쭉 사츠키 세트입니다. 자, 나무를 굉장히 관리를 잘했죠. 사스키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분재처럼 아주 멋진 수영을 갖춰 보입니다. 자, 소나무와 담쟁이, 초물로 이루어진 3점 세트. 아, 이것도 아주 특이하면서 너무 정감 가는 나무입니다. 곰솔인데, 이거는 윤재풍 원장님 작품이네요. 어렸을 때 이 나무를 모아 심기 해서 화분에서 키웠던 거를 한 3년 전에 이렇게 돌에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돌에 연출된 모습이 더 자연미를 더 돋보이게 해주죠. 이러한 창작의 어떤 연습을 여러분들도 창작의 시도를 자주 해보시면은 분재의 즐거움을 훨씬 배가시킬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나무죠. 자, 이거는 참빗살 나무고요. 이 나무 언뜻 봤을 때 전 향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향나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간주 나무입니다. 이 줄기의 흐름과 노간주나무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참 느낌이 좋은 나무예요. 자, 이것도 소나무를 돌에 붙여서 석부작을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연출력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자, 떼죽나무.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등나무. 현해영입니다. 자, 저기에서 내년 봄에 등나무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자, 지금까지 광주 한국분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에서 개최한 빛골 분재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제 인생 최고의 떼죽나무 작가분을 모시고 작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여기 우리 강성학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작품 여러분들도 보시면 보기 좋죠. 자, 한번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강성학 작가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나무는 10여 년 전에 제가
제 손에 이제 들어오게 된 나무인데요. 10년밖에 안 10여 됐다고. 년 전에. 15년, 15년. 네, 아, 네, 그런 정도 예.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천안의 유재욱 씨라고 유재욱 선생님이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가지고 계셨던 이제 작품인데 예. 떼죽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맛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제 갖고 싶어서 몇 번 이제 저한테 양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예. 저한테 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하.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예. 어떤 가지의 구성들이 좀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배양을 좀 시작을 좀 많이 했는데 예. 배양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나무도 살이 많이 찌고 어떤 가지 구성도 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예. 지금의 어떤 모습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기본 가지 구성들은 그 유재혁 선생님이 먼저 저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이제 저런 모습은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의 어떤 모습의 한 3분의 1 정도 아주 예. 호리호리한 나무였는데 살이 많이 찐 거네요. 네, 살도 많이 찌고 모습이 이제 그리고 가지도 많이 굵어진 거겠죠? 그러죠. 지금 이제 화분이 지금은 몸집이 거의 한 2배 이상 굵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밑에부터 위로 가지 굵기가 순차적으로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훨씬 그 자연목의 느낌을 많이 준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게 네. 이제 처음의 모습이네요. 네. 자, 한번 작가님. 제가 이제 구입했을 때 모습. 당시에 이제 모습. 네. 자,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나무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러면서 분재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상 작가님, 이런 작품 선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좀 많이 보여주시고, 하여튼 이런 나무 만든 열정에 참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나무 아까 제가 독특한 이 분위기의 나무 설명해 드렸었죠. 아급의 나무. 이 나무도 강성학 작가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이 나무에 대한 이 작가의 이 작업 의도라든지 이 추구하는 방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 작가님의 휴대폰을 보니까 이게 그 만드는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이 처음에 구입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무하고는 뭐 전혀 지금 나무의 모습은 안 보이네요. 각도도 바뀌고 줄기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이 나무는 제가 한 1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만든 나무인데요. 예.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은 가위질하지 않고 자라는 대로 계속 그 녹지거리를 통해서 지금의 수영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가지치기를 그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한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뭐 불필요한 건 속벌만 내고. 네. 10년 전부터 지금에까지 예. 계속해서 녹지거리를 통해서 예. 어떤 가지의 흐름을 구성을 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찰사의 선들을 다시 한번 그 변화를 주면서 좀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힘의 강약을 또 속도의 어떤 강약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가지의 흐름을
좀 이제 자연스러움을 좀 예. 추구해 가면서 표현을 해오고 있는 나무.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분재 형태하고는 좀 다른, 네. 예, 색다른 수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굳이 저렇게 연출한 의도가 뭔가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분재는 어떤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본 교과서적인 어떤 수영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자연을 많이 이제 보고 관찰하면서 네. 어떤 작품이라는 좀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예.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연 철학을 만들고 예. 또 거기에 어떤 자연을 좀 입혀서 어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내서 살려서 예. 어떤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예. 이런 어떤 연출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예.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 어떤 느낌이 이제 탄생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예. 나무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산만하다 네. 라는 느낌인데 가만히 보면은 네.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정감이 가는데 네. 자연스러운데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마음이 네. 강하게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의 어떤 선의 굽이굽이 또 덩어리에서 이제 그 꺾이는 이런 느낌, 상부에서 숙여지는 이런 느낌은 예. 굉장히 이제 노목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약간 풍향수 느낌도 네. 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왼쪽지는 이제 어떤 세월이나 바람의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우측은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 예.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줄기의 흐름에 갖고 있는 그 방향을 최대한 네. 살린 네. 그런 네. 수영 구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이제 거스르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 삶의 예. 어떤 노년에 접어들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자기의 어떤 역사를 이 나무에다가 이제 표현을 좀 해봤다라는 이런 지금 집약된 설명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네, 예. 예. 아무튼 이 가지 하나하나에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아주 새로운 수영에 대한 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 분재가 더 한층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분재의 어떤 예술적으로나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